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하루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럼 주말 쉬고 다음 주 화요일 영상부터 다시 알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조금은 돌렸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미국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에 비한다면 괜찮은 흐름이었다고 판단이 됐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시가보다 더 밀리면서 종가가 1% 가까이 밀렸었고,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내에서는 방산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철강주까지 이 두 개 업종이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을 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금융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었고요. 또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또 몇몇 철강주라든지 주로 엔터 기업들 이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순매도가 찍혔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은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일 연속으로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철강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하나시스템,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하나시스템, 이마트,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모처럼 미국 증시가 빨간불을 보여주었다면 어제는 다시 한번 나스닥이 2.6%의 급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이렇게 한 차례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뭐 정말로 반등을 위한 빨간불인지 아니면 추세 하락 속에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데드캣 바운스인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오늘 나스닥은 2.6% 급락이 있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1.7% 하락했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1% 빠졌고요. 반도체는 무려 4.5%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스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2% 급락하고 있죠. 또 대만은 마이너스 0.3%,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나마 잘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에요. 다행히도 전날 미국 증시에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0.2%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SI 지표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RSI 지표가 7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그때는 과열권에 접했으니까 한 번쯤은 조심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40포인트 근처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또 지금은 5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이 정말로 상승장이라면 사실 50포인트 근처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 그게 시장의 변동을 크게 불러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과열은 시켰다고 해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저반료를 부과하겠다, 그 가능성이 며칠 전에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런 거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든지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 포함되었다면 모든 배에 저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조선주하고 또 해운주라든지 물류 관련 기업까지 그쪽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조선주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던 만큼 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면 차라리 해운주를 관심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그 대표 종목으로서는 지금 보시는 HMM, 이 종목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선박 비중이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죠. 때문에 행정명령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는 해운주는 특히 이번에 이슈가 붙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짧게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했었고 11선 근처에서 한 차례 매수해서 전고점 근처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며칠 동안 중소형 강관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어제 오늘은 그 소재를 공급하는 대기업 쪽으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 무거운 종목이 현재 8%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료와 모멘텀을 봤을 때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났다든지 또는 국내 기업의 참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료와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그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면서 5일선 내지는 11선 근처까지 밀린다면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강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하나시스템.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데 오늘 장중한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사실 방산 쪽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맞긴 하죠.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딱히 저로서는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또 MD바이스라는 종목이 보이네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하나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죠. 그래서 같은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있고 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오늘 5%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DX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포스코 내에서 IT 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의 강한 상승이 나옴에 따라서 같이 궤적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스틸리온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이스틸이라는 종목도 오늘 13%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철강 관련주로서 같이 궤적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스코 스틸리온 이것도 철강 관련주에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 종목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추와 연관성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4종목 정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 내에서 4개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재료는 각 나라의 정부에서 나온 재료인 만큼 지속성은 다른 재료보다도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물론 코스피가 최근에 과열을 시켰었고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가 여전히 공존을 하는 만큼 그렇게 시장 흐름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2021년이었나요? 그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사료 관련주라든지 또 방산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 큰 상승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이 정말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떠올려보세요. 전쟁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나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본다면 트럼프가 취임했던 것이 1월 중순이었죠. 그럼 머지않아서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충분히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관세 문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이런 시장 변동성 한가운데 속해 있는 만큼 이제는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언제쯤에 관세 이슈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끝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